네, 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면을 전해주는 시간 판결남 KBS 법조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주요 판결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게 눈에 띄죠? 네, 이번 주 1일에는 그 박사방 조주빈이죠.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1심보다 3년 감형됐는데 일부 피해자 합의된 점도 감형이 됐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시키고 그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네이버 분당 사옥에 반사되는 빚으로 피해를 봤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방금 전 속보가 나왔었죠. 구미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언니에게 대구지법에서 1심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거 구미여아 3세 이건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친언니였는데 어쨌거나 저 3살 어린이가 방치돼서 숨진 사건. 원래 근데 검찰이 구형한 건 저보다 높지 않았나요? 25년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아동 학대 치사 혹은 살인이 중첩이 돼가지고 된 게 25년이 선고된 사건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20년 지금까지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쟁점이 됐던 살인죄가 인정이 됐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빌라에 아이를 방치하고 가버리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양형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란 그러니까 어린 아기라는 점에서 그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살인죄가 가족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가족 영역으로 들어가도 최대 징역 10년이 상한이기 때문에 살인죄 인정이 이 양형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우발적 살인인지 계획 살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도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들여다볼 그 판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중 재산을 나눌 때 사위도 포함시켜라라는 그런 판결이 났다라고. 사실 뭐 종중 따지고 하는 집안이 이렇게 많지를 않은데 어쨌거나 종중 재산을 나눌 때 그 동안에는 사위는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나 보죠. 이게 종중의 그 정관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은 정회원을 하고 뭐 며느리는 준회원을 하고 뭐 이런 걸 종중 정관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선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종친회가 선산이 팔려서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수용이 돼서 보상금 30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 종친회가 총회 결의를 열고 종중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동등하게 5,100만 원씩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건 딸의 배우자죠. 사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딸의 배우자인 딸과 사위가 8명이 사위들에게 왜 종중재산을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사위는 배우자하고 며느리에게만 재산을 분배하면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2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재판부는 이 원고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남녀 종중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가족의 얘기가 아니라 종중의 재산 네, 관련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종중의 일원으로 사위를 보지 않았다가 이번에 일원으로 봤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딸을 인정받은 것도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면서요? 네,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05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으면서 출가한 여성도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당시 모습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출가 여성들의 종원 자격 인정 소송은 종중이 땅을 판 돈 350억 원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 1억 5천만 원씩 지급을 한 반면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용인 이씨 삼행공파 출가 여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종중 측에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당시 딸들은 결혼할 딸을 출가 외인이라면서 종중 소유의 재산 분배를 차별하는 건 남녀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법정 신하고 이 바뀐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서 관습도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종중 측은 종중은 제사와 조사의 분묘 수호가 주 목적이므로 남성만 회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가한 그 시댁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거기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관심 속에 이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됐고 2005년 대법원은 출가된 여성의 종중한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종래의 관습은 남녀 평등을 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우리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일이 됐으면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잘 하도록 해야지요. 자, 그러니까 여성의 대등한 권리를 좀 인정해 준 건데 이제 저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종중에서는 저걸 또 쉽게 또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요. 네,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성년 이상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법상 종중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한 조항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게 뭐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건 정당성, 합리성 차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그 다른 판결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이 4억인데 4억의 빚 반사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저 분당에 있는 건가요? 판교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분당 정자동 쪽에 있는 네이버 사옥입니다. 28층짜리 그린 팩토리 건물인데요. 네. 지나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외벽 전체를 통유리창으로 한 이른바 커튼홀 방식의 건물입니다. 네. 인근 주민 약 70명이 2011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일주일 일몰 시간에 햇빛이 네이버 사옥에 부딪혀서 반사돼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생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 반사광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35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소송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주민들이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다만 2심은 네이버가 법을 어긴 게 없다. 그리고 직접적인 건강상 피해가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이런 생활 방해 정도는 건강상 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반사광이 주거 안에 상당 시간 들어와서 자연생활을 주거 생활을 방해한지 여부는 이게 참을 수 없을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빚 반사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시각 장애를 일으킬 만큼 그 정도로 밝은 것으로 조사가 됐나 봐요? 양초 하나가 25,000개가 제곱미터당 들어오는 걸 칸델라라고 하는데요. 네. 1칸델라에서 25,000배 이 밝기였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의 창문에서 관측된 거는 기준치의 29,000배 정도가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 7천만 개의 양초가 켜진 밝기가 이 창문에서 관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억에 예전에 빚 반사 때문에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이 두 번째 판결인 건가요? 네, 정확히 대법원에서 난 건 두 번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제가 지난 3월에 그 해운대 아이파크 사건을 여기 나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그 사건도 역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대법원 말로는 이게 외국 사례라든지 뭐 공통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사건을 공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리를 짜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남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고요. 자, 판결남은 오늘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코너가 진행됩니다. 백 기자는 정규 뉴스를 통해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